그리고 각 나라와의 자기들의 적자를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런 의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것이 기분이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의중 속에서 양국의 이익을 어떻게 맞춰 나가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 안보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또 우크라이나의 지금의 현실 등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겪었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은 1994년 이미 상당 부분 결정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91년에 구소련이 무너진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1994년에 부다페스트 협정을 통해서 자국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을 상당 부분 포기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약한 그런 군사력과 그런 상황 속에서 오랜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희생을 내고 또 다른 나라가 도와주지 않았을 때 자국의 안보를 지킬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은 당시에 강대국의 멀시 이해에 자국의 생명과 안보를 맡겼던 부다페스트 협정이 상당 부분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약속했었던 옐친 대통령은 이미 한참 전에 돌아가셨고 클린턴 대통령에게 가서 따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국의 안보는 스스로 잘 지켜야 한다는 그런 국제 정치의 교훈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나토 가입 노력이었습니다. 당시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에 가입하고자 했을 때 많은 국제정치 학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푸틴의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안보 이익을 너무나도 침해하는 것이고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지정학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며 그렇게 할 경우에 푸틴이 정말 쳐들어올 수 있다고 경고를 많이 했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는 그런 국가 안보에 대해서 강력한 그런 어 음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나토와 유럽 그러니까 나토 유럽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라는 범퍼 존 없이 연결되면 안 된다. 한마디로 나토가 우크라이나까지 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은 러시아는 이미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정말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했고 히틀러의 나치가 소련을 침공했을 때 2,700만 명의 사람을 희생해 가면서 그 영토를 지켜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안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두려움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크라이나가 그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푸틴이 설정해 놓은 레드라인을 건드린 것은 지정학적인 환경 속에서 올바른 그런 행보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와 해리스 대선에서 우크라이나가 취했던 입장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진영에 올인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이길 것을 확신했던 것 같고 그 앞서서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었으며 그 후 지금 현재 그 중동 정치에서 그런 미국과의 강력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다 얻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주당을 공공연하게 지지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선 후보가 당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당장 끝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한 데 비해서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었던 바이든 행정부를 의지하고 또 그 정권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 그것은 미국의 민심을 정확히 읽지 못했던 것이고 당시에 한마디로 줄을 잘못 서면서
그에 맞는 그 트럼프 당선에 맞는 그런 출구 전략 내지는 대책을 못 세웠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런 지금의 힘든 상황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 전쟁을 우리는 계속하고 싶다. 근데 안 도와준다고 했을 때 더 이상 지원이 없다고 했을 때 자신으로서는 그런 괴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그 나라 미국의 정치를 잘 이해하지 못한 거 그리고 현실을 잘 분석하지 못한 것이 패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번 백악관 회담입니다. 여태까지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잘 만나서 그런 그 전쟁을 잘 마무리하고 또 국가 재건을 위한 좋은 계획을 세웠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이 아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벤스 부통령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미 러시아와 사우디에서 관련된 회담을 잘 진행을 마친 상황에서 분명히 의중을 보였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원을 혹은 그런 방공 그 항공 방공 설정을 해달라고 하는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입장과 노선과 맞지 않는 요구를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자리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또 패착은 드레스 코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어른들의 정치판이었는데 분명히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런 라운드 니트 같은 것을 입고 간 것은 그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우크라이나인들 역시 오랜 전쟁으로 너무나도 지쳐 있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미 임기가 끝났고 그런 지금 전쟁이라는 상황을 이유로 지금 대통령 선거를 미뤄놓은 상태에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거나 그 국가의 지금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행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자리에서는 저는 그 엄청난 지원을 한 미국 정부와 미국 시민들에게 그 진심으로 감사의 메시지를 잘 전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부족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자꾸 말을 끊고 언성을 높이면서 좀 그런 불편한 장면을 연출한 것이 패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관철 내지는 이렇게 협의하지 못하고 정말 그 자리가 아주 불미스럽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상대국의 의중과 그리고 노선을 잘 이해하고 또 서로의 이익을 맞춰 나가려는 그런 좀 성숙하고 노련한 자세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함의들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954년에 우크라이나가 부다페스트 협정을 통해서 많은 무기를 포기한 것을 포기했고 또 이후에 또 그걸로 인해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잘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우리는 우리 안보는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전 정권의 9.19 군사 합의는 상당히 그 국제 정치의 이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생각들, 자국의 안보는 자기가 스스로 잘 지켜야 된다는 것과 상당히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호전적이고 상당히 정도가 아니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나라인데 부정하면서 위협하는 나라인데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무장 해제를 추진한 것은 상당히 이상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Peace through Strength, 힘을 통한 평화를 주창하는 것은 상당히 적절하고 상당히 맞는 그런 국가 안보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국가는 언제나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제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 분석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100년 전에 고종이 했었던 선택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일본은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영국과 러시아 간의 그레이트 게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해양 패권국인 영국과 협력하며 영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럴 때 고종은 당시 세계가 불편해하는 차르 전제 러시아의 편을 들면서 아관 파천을 단행했고 이후 영국
러시아와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싸웠고, 이때 영국과 함께 동맹을 맺었던 일본이 당시 러시아를 크게 이겼을 때 일본이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조선이 식민화되었다는 걸 생각했을 때 국제 정치를 정확히 읽고 이길 편, 또 이겨야 되는 편과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뼈 때리게 경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그런 한미동맹을 6.25 전쟁 이후에 한미동맹을 맺으면서 우리나라를 자유해양교역 진영의 한 국가로 편입시키면서 우리가 경제적 발전을 하고, 또 미군의 안보 우산 속에서 편안하고 또 번영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성공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자유진영과의 공조를 통해서 그런 비자유 국가로부터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또 나아가서 자유 확장의 그런 천명에 서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인류의 문명 또 평화를 진정한, 정말 더 많은 사람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그런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도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주어진 환경에서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 전략, 대전략, 외교안보 전략은 그럼 우리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진행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패권국이었다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정말 국제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패권국 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의 이익을 맞춰 나감으로써 우리의 이익을 또 극대화하는 것이 그 나라의 실력이고 마땅히 해야 할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국 그리고 북한과의 그런 패권 전쟁, 중국과의 패권 전쟁, 그리고 북한은 중국 문제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자유 진영 간의 과의 그런 경쟁에서 확실히 이기겠다는 게 미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전 동맹국들이 이제는 같이 우리가 좀 비용을 분담하자. 그리고 새롭게 설정된 그런 중국이라는 무서운 나라에 대해서 같이 싸우자. 그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의중인 것이죠.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하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각 나라와의 그런 무역 속에서 대미 그 자기들의 적자를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런 의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것이 기분이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의중 속에서 양국의 이익을 어떻게 맞춰 나가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 안보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그런 미국이 적으로 상정한 나라들, 이를테면은 중국과 북한은 우리에게 역시 좀 무서운 나라라고,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첨예한 그런 갈등을 겪고 있으며 무서운 나라라는 점에서 우리가 자유진영으로서 함께 그 가치 동맹을 공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미 흑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중동에 있는 독재 국가로부터 우리가 엄청난 양의 오일을 사오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는 셰일을 엄청나게 파서 최대의 그런 산유국이 될 예정인데, 미국으로부터 그런 오일을 사오면은 우리가 우리의 그런 안보 동맹이 경제적으로도 더 이렇게 경제 동맹으로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미국의 그런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이익과 목적에도 부합되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윈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미국,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런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최대 공장을 또 지으면서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미국과의 관계에 또 중요한 그런 연결고리가 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적절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제 정치가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곳곳에서의 분쟁이 상당 부분 정리가 되고, 미국의 힘과 관심이 동북아로 완전히 집중되어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2의 한강의 기적, 우리가 그 미국과 한미 동맹을 더욱더 업그레이드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그런 방산이나 반도체나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또 진일보하고 또 자유 통일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그런 정책들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